안녕하세요. 자, 4장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은 객체의 생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객체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이나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할 때 변수가 생성되는 시점과 소멸되는 시점과 일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함수 내에 지역적으로 변수가 선언이 되면 그 변수는 우리가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지역 변수는요, 함수 호출이 끝남과 동시에 스택에서 팝업되어서 사라져 버리죠. 자, 마찬가지로 객체도요, 클래스의 객체도 함수 호출이 그 함수 내에서 선언이 된다라고 하면 함수 호출이 끝나는 순간에 소멸돼 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변수를 갖다가 전역속으로 선언하면 그걸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메모리 공간에서 내려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객체가 전역적으로 선언이 되면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객체에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그 프로그램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객체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걸 따로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객체의 생성과 소멸 시점은 기본 자료용 변수나 기본 자료용 그 구조체 변수가 생성 및 소멸되는 시점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정리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전역적으로 선언된 객체 이렇게 놓고서는 이렇게 객체 생성할 일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역이라는 개념 지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원래는 객체 지향에는 이 전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객체를 전역적으로 선언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객체 지향에서 전역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대신하기 위한 스태틱 변수, 스태틱 함수, 정확히 얘기하면 스태틱 멤버 변수, 스태틱 멤버 함수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내용도 역시 만만치 않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뒤에 가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제 하나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펄슨 3.cpp 예제를 갖다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이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펄슨 4.cpp 예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됩니다. 그 예제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어려운 예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펄슨 그 3.cpp와 그 다음에 펄슨 4.cpp 예제 교재에 있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두 개의 장단점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끝나신 다음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멈추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잠깐 제 강의를 멈추신 다음에 두 개의 예제를 갖다가 비교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일단 펄슨 4.cpp 예제를 가져다 놓고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다시 이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요, 펄슨 4.cpp의 일부분입니다. 자, 펄슨 4.cpp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가져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메인 함수 다를 바 없어요. 자,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 사실 그전 예제와 다른 부분은 멤버의 선언하고요, 이 두 개가 선언된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생성자 내에서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동적 할당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펄슨 3.cpp에서의 펄슨 클래스는 멤버로서 name이라는 포인터가 아니라 name이라는 배열을 지니고 있었어요. 폰이라는 포인터가 아니라 폰이라는 배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동적 할당을 위한 포인터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들 메인 함수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펄슨 클래스 똑같은 겁니다. 가져다 놨고 show data라는 함수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고요. 뭐 있다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펄슨 클래스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메인 함수를 하나 가볍게 적어 볼게요. 자, 이러한 형태의 메인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펄슨 P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하길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인자로 A, B, C,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333,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로 20. 자, 이러한 형태로 P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P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 할당될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아직 객체가 아닙니다. 왜? 생성자 호출 안 됐으니까. 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는데 name이라는 몇 바이트? 포인터니까 4바이트 할당될 거고요. 폰이라는 이름의 4바이트 메모리 공간 할당될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주소값을 각각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 변수. 자, 이렇게 할당이 될 겁니다. 생성자 show 데이터 함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모리 공간 할당이 끝났습니다. P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 할당 끝난 거죠. 그리고 펄슨이라는 이름의 생성자 호출하면서 자, 인자들이 전달이 이렇게 각각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 호출되면서 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해서 봤더니 자,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이거 사실 어떻게 됩니까? ABC라는 문자열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ABC라는 문자열 상수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고 그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다 익히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트링 랭스 함수 호출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함수죠?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리턴 받는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 3이 리턴이 됩니다. 여기서 3이 리턴이 될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ABC 다음에 널 문자가 들어가는데 널 문자를 제외한 길이가 리턴되는 함수잖아요. 스트링 랭스 함수가. 그래서 여기서 3이 리턴이 되고 널 문자를 감안해서 플러스 1 해서 자, new 캐릭터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됩니까? 4. new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캐릭터형 배열, 길이가 4인 캐릭터형 배열이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는데 어디에 할당이 됩니까? 힙에 할당이 되겠죠. 힙에 할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new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자, 포인터가 리턴이 되는데 그 포인터를 name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멤버 변수가 대입되어지고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name이라는 멤버는 자, 여기서 동적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P라는 객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스택에 존재를 하죠. 메인 함수 내에서 생성을 했으니까 메인 스택 안에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영역은 이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스택이 아니라 힙이 되겠죠. 동적 할당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더바 네임이 가리키는 문자열을 네임에다가 복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ABC라는 문자열을 name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공간에다 복사를 하니까 여기에 ABC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폰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그 폰이라는 이름의 포인터가 선언이 되어 있고 같은 일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결과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여기 있는 거랑 그림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333이라는 문자열이 힙에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은 뭐 그냥 저장이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객체가 생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펄슨 3.cpp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펄슨 3.cpp에서 생성한 P 객체는 어떠한 구성을 지녔냐면요.
이러한 구성을 지녔죠.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name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멤버 안으로 그냥 펄슨 객체 안에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배열이 펄슨 객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배열이 어디 있죠? 펄슨 4-pp에서는 힙으로 보내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펄슨 객체는 힙에 존재하는 배열을 가리키기 위한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겁니다. 그죠? 물론 그 메모리 공간 할당된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차이점도 있지만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름과 전화번호와 나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결과만 가지고 보면 같다라는 거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코드 구현하기는 얘가 훨씬 더 편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복사 생성자라든가 뭐 대입연산자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C 언어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동적 할당을 하면은 무엇이 좋아지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그 배열을 갖다가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멤버로서 아예 집어넣을 경우에는 배열의 길이를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10자짜리가 있을 수 있고 5자리 길이가요. 5자리가 될 수도 있고 10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잡아줘야 될 겁니다. 배열로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하지만 동적 할당할 경우에는 그 이름의 길이만큼 적당한 크기로 딱 그 크기에 맞춰서 메모리 공간 할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소멸자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한 예제이기 때문에 펄슨 3-pp보다 펄슨 4-pp가 항상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뭐 길어봤자 4자, 뭐 아주 뭐 넓게 잡아봤자 5자를 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굳이 동적 할당 하시는 것보다 배열로 여유 있게 그냥 배열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화번호도 그 크기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다 000에 0000 뭐 대략 12자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배열로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제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경우에는요. 메모리를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더불어 코드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여기 보니까 동적 할당 일일이 다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적 할당 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직접 해제해 줘야 되죠. 자, 객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펄슨 객체, P 객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얘네들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얘네들은 힙 영역이 할당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소멸시켜 줘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펄슨 4-pp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요. 뭐 얘기를 간략히 마무리 짓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펄슨 4-pp 클래스의 문제점. 자, 지금 보면은요. 클래스만 보세요. 클래스 내에서 생성자 내에서 동적 할당하고 있습니다. new로 할당되어진 메모리 공간은 어떠한 키워드로 소멸을 시키죠? delete로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코드 영역 어디에도 delete라는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펄슨 클래스 객체를 갖다가 생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메모리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소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은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메모리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요. 클래스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클래스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요. 4장, 5장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클래스의 특성을 갖다가 이해하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마음 답답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문법을 내가 공부를 했으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거의 안 드리고 있어요. 잠깐만 조금 여러분들이 견디시고
그 초반의 어떤 문법적 요소 탄탄히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메모리를 해제하는 멤버 함수를 하나 더 제공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del memory라는 멤버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얘는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해서 봤더니 그 생성자는 앞에 그 person4.cpp 참조하세요. 여기서 동쪽 할당했던 이 name이나 폰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동쪽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는 코드를 del memory라는 함수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할까요? person5.cpp라는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요건 가져다 놓겠습니다. 왜냐면 이 예제 다음에 우리가 볼 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긁었네요. 자, 이 예제 다음에 볼 게 person3.cpp인데 이건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요. person5.cpp를 person6.cpp로 예제를 바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동쪽 할당하고 있습니다. 생성자 내에서 동쪽 할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del memory라는 함수 내에서 할당된 메모리 해제하는 코드도 이렇게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메인 함수 내에서 객체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객체 생성한 다음에, 자, 이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반드시 del memory라는 함수를 호출해 줘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예제를 보시는 데 있어서 메인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를 갖다가 메인 함수에서 호출되어진, 뭐 예를 들어서 fct라는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메인 함수는 끝나면 다 사라져버리니까 메인 함수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다 감안해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메인 함수에서 fct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자, 그럼 fct 함수 내에서 생성된 p라는 객체, 이 객체는 fct 함수가 호출이 끝나버리면은 같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자, p라는 이름의 객체가 사라지고 나면은 메모리 유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p 객체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del memory 함수로 호출해서 동쪽으로 할당되어진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함수가 간단하지 않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더군다나 C++에서는요, 우리가 뭐 객체 생성을 갖다가 항상 그 함수의 맨 앞부분에다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 부분에도 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중간 부분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1, P2 이렇게 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P1과 P2 객체 각각 생성을 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 뭐 좀 이런 거는 지우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fgt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면 P1 객체도 P2 객체도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면 메모리 유출로 이어져 버리죠. 그래서 P1 객체의 del memory라는 함수 호출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객체가 소멸되기 이전에, 그죠? 그 다음에 P2 객체의 del memory라는 함수도 호출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엄청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에게. 자, 문법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도 제공이 될 수 있냐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원활히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형태로도 그 문법적 요소는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생성자 내에서 그 동쪽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럼 코드를 다시 옮겨 놓고요. 자,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P 객체가 사라지기 직전에, 자, 지금 P 객체 생성과 동시에 자동으로 동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호출되는 생성자에 의해서, 그죠? 자, 마찬가지로 P 객체가 사라지기 직전에, 자, 이렇게 뭐 명시적으로 우리가 함수 호출해가지고 메모리 그 해제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제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일단 문제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갑시다. 만족하는가, 만족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펄슨 클래스 가져다 쓰려면은 객체 생성하고 소멸되기 직전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del 메모리라는 함수 호출해서 동적 할당된 메모리 공간 해제해줘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족 못한다라는 것이 여기까지의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생성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죠. 객체의 멤버 변수 초기화를 위해서 객체 생성 시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함수죠. 그것이 바로 생성자입니다. 자, 그럼 생성자의 상대적인 개념의 소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도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생성자는요, 언제 자동적으로 호출이 됐죠? 객체 생성 시.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한 함수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바로 생성자에서 할당해 놓은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좀 이따 그러한 형태의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소멸자의 어떤 외형적 특성을 볼까요? 클래스의 이름 앞에 틸트가 붙은 형태로 이름이 결정되어지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하지 않으면 리턴 타입도 없다. 아, 이거는 뭐 생성자하고 같은 특성이네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 전달 인자는 항상 보이드다라는 겁니다. 즉, 인자를 받을 수 없는 형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달 인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오버로딩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왜? 오버로딩은 전달 인자의 그 타입이나 개수가 달라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따라서 소멸자는 오버로딩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매개 변수도 역시 전달 인자 없으니까 불가능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요, 소멸자에서는요, 사실 오버로딩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디폴트 매개 변수도 사실상 불필요합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복잡하죠?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일단 우리가 소멸자의 특성을 보도록 하죠. 자, 소멸자의 조건, 일단 클래스 이름과 함수 이름이 같긴 한데 반드시 앞에 틸트가 붙은 형태로 이름이 구성이 된다. 즉 tilt AAA, 이것이 바로 소멸자의 이름 구성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리턴 타입 없고 리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생성자에는 없는 특성, 반드시 전달인자 받지 않는 보이드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객체의 생성 순서는 메모리 공간 할당,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이다 라고 하면은 객체의 소멸 순서는요, 소멸자 호출, 그 다음에 메모리 반환이에요. 자, 근데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해졌냐면요, 메모리가 먼저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자를 먼저 호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멸자의 호출을 갖다가 먼저 해줌으로 인해서, 자, 소멸자의 호출을 먼저 해줌으로 인해서 메모리가 반환되어질 때 반환되어지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명시적으로 반환해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조금 얘기로서 정의를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자, 일단은 그 예제를 우리가 펄슨 6.cpp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걸 직접 안 보고 펄슨 5.cpp를 우리가 바꿔볼 겁니다. 자, 요걸 통해서 소멸자만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예제가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 내에서 AAA1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AA2라는 이름의 객체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생성자 호출 문자 12번 출력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메인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물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만 메인 함수도 일단은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된 객체들도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죠. 메인 함수가 반환될 때, 호출이 이 메인 함수가 리턴 될 때 AAA1, AAA2 객체도 같이 소멸될 겁니다. 자, 소멸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AA1의 소멸자 호출됩니다. 따라서 소멸자 호출이라는 문자열 출력될 거고요. 그 다음에 AAA2 객체의 소멸자도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자들이 먼저 호출되고 난 다음에 메모리 공간에서 반환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멸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외형적 특성은 이렇고 객체 소멸되기 직전에 메모리 반환하기 직전에 호출되는 함수가 소멸자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person5.cpp라는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인데 지금 불만사항은 뭐냐면 이거 명시적으로 선언해 줄기가 영 껄끄럽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 항상 기억하고 함수 호출하기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예제를 갖다가 변경을 할 거냐면 우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 객체 생성 시 메모리 공간 할당되었던 거 자동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객체 소멸 시 항상 반드시 한 번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소멸자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일단 소멸자를 정해 보자고요. 자, 얘는 소멸자의 기준에 부합이 되죠. 왜? 클래스 이름 앞에 틸트가 붙은 형태의 이름을 지녀요. 그죠? 인자값 받지 않습니다. 리턴하지 않고 리턴 타입 없어요. 따라서 얘는 소멸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객체 소멸 시 반드시 한번 호출된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스트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P라는 이름의 객체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테스트라는 문자열 출력되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소멸자가 호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del 메모리 함수 호출해가지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소멸시키지 말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어줘도 될까요? 그렇죠. 소멸자 내에다가 넣어줘도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어떠한 함수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냐면은 이 del 메모리라는 함수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페어를 이룹니다. 쌍을 이루죠. 생성자 내에서 동적 할당하고 그 다음에 소멸자 내에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언뜻 보시기에 생성자는 외부에다가 정해놓고 소멸자는 내부에 정의해놔서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것도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구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눈에 익히셔야죠. 그죠? 물론 같이 빼낼 수도 있지만 이대로 두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중요한 사실은 P라는 이름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메모리 공간 동적 할당하고 객체 소멸되기 직전에 자, 이렇게 소멸자가 호출이 되면서 메모리 공간 해제되고 그 다음에 P 객체도 완전 소멸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소멸자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점은 생성자 내에서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라는 것. 그것이 소멸자의 특성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용도로도 소멸자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멸자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person 6.cpp까지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person 1.cpp, person 2.cpp, 3.cpp, 4, 5, 6.cpp가 점진적으로 지금까지 바꿔지면서 어떤 형태로 문법적 요소가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혹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도 person 1.cpp부터 시작해서 person 6.cpp까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생성자의 필요성, 소멸자의 필요성, 생성자의 유용성, 소멸자의 유용성, 그다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은 꼭 강의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멸자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객체 소멸 순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모리 반환. 자, 그러면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person 클래스는 소멸자가 없어요. 그런데 객체 소멸 시 반드시 소멸자는 호출된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소멸자가 없어도 객체 소멸될 때 전혀 지장 없는 것 아닐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제가 질문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감 잡으셨을 겁니다. 생성자 없으면 뭐 들어가요? 디폴트 생성자 들어가죠? 소멸자 없습니다. 뭐 들어가겠습니까? 디폴트 소멸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디폴트 소멸자의 형태 어떻게 생겼을까요? 디폴트 생성자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일단 소멸자니까 이름은 반드시 이러한 형태를 지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없다고요? 디폴트 생성자도 왜 제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객체 생성 순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다 말씀드렸죠. 디폴트 소멸자도 마찬가지예요. 객체 소멸 순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인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갖다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생성자, 소멸자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로 디폴트 생성자, 디폴트 소멸자 자동으로 들어가서 자, 객체 생성 시 반드시 생성자 호출되고 객체 소멸 시 반드시 소멸자 호출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겁니다. 소멸자의 명시적 제공. 왜 해주는 거냐? 어떠한 경우에 해주느냐? 항상 해줄 필요는 없어요. 생성자 내에서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동적 할당하는 경우에 그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이 된다. 일단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소멸자의 특성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디버깅 코드의 작성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소멸자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 객체 소멸 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뭐 cout 이런 코드 넣어두면은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한 용도로도 소멸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저하고 클래스의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는 클래스 하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한 게 아니에요. 클래스 하나를 완벽히 정의하기 위한 문법적 요소는 5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좀 쉬어가는 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연습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열혈 강의 C++ 프로그래밍 보시면요, 연습 문제들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 OOP 프로젝트 말고 연습 문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갖다가 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그냥 따라오는 대로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연습 문제는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길러줄 뿐만이 아니라 문법을 다지는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거 제공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의 최소한의 연습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문제는 제가 따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뭐 책 한 번 전체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 풀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진행하면서 순서에 맞게 그냥 같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연습 문제는요,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그 객체지향적으로 클래스들의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기에는 어떤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메이크업 해주는 것이 바로 OOP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 연습 문제를 풀지도 않았으면서 OOP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거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연습 문제 해결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OOP 프로젝트도 더불어 같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4장에서 두 번째 OOP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자, 그거 제가 간단하게 그 4장 강의 마무리 지으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객체 배열과 뭐 생성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